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밤에도 주막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옆에 두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가 그 고을에서 수개월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빚을 졌는지, 누구의 곡간이 비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곡식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장터 사람들은 그를 보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엿을 팔고 노끈을 팔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조용한 젊은이라고. 그러나 그의 품 안에는 둥근 구멍이 3개 뚫린 노쇠 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고을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다음 날 아침 국밥 한 그릇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것들을 눈에 담고 귀에 담고 밤마다 종이 위에 담았던 사람. 그러나 그 기록도 그 이름도 그가 걸었던 발자국도 모두 사라져버린 사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겨우 살아남은 이야기.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은 그 봄날의 장터로 그 주막의 촛불 아래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고을 장날도 아닌데 장터 어귀에 낯선 무리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짐 보따리를 잔뜩 찐 사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독 조용한 젊은이 하나. 마을 사람들은 보부상 일행이려니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고 여시며 노끈 같은 것들을 팔면서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볕이 머리 위로 올라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엿판 위에 쌓인 먼지가 그날 하루의 길이를 말해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귀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환곡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무개네 곡간을 아전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 억울하게 옥에 간 사람 이야기. 장터라는 곳은 원래 물건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도 오가고 한숨도 오가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다가 겨우 흘러나온 이야기들도 오갑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엿을 썰면서 그 이야기들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적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옆에 두고 붓을 꺼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뭇가지처럼 생긴 무언가로 종이 위를 긁어내려가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가 장부를 정리하는 상인이려니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 위에 무엇이 적히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항상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장부에는 숫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풀뿌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해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곡식은 분명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곡식이 백성들의 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오래된 아전의 집은 유독 컸습니다. 대를 이어 그 자리를 지켜온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아버지가 앉았고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지금 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얼굴뿐이었습니다. 장부를 쥔 손의 모양새도 마을을 내려다보는 눈의 각도도 그 집안이 수십 년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어서 이제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모르는 것은 이 고을에 없었습니다.
누가 빚을 졌는지, 누가 어디 땅을 숨겼는지, 사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도. 지식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는 알 그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아전의 집 사랑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저녁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문 앞에 신발이 여럿 놓여 있고 사랑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간간이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였고 촛불은 창 쪽으로 향하지 않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날 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후로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터에 며칠째 있는 그 젊은 보부상 말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아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이 아닌 자가 며칠씩 머문다는 것,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촉은 수십 년을 아전으로 살아오며 갈고 닦인 것이었습니다.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살아남기 위해 길러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방의 불은 한밤중에야 꺼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조용히 신발을 신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개 한 마리가 짖었다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머무는 주막에서는 그 시각 여전히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또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 하루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새기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불빛이 꺼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주막 주인의 아내가 나중에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눈이 이미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귀를 열어두었던 그 시간들이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젊은이가 머무는 주막에 심부름꾼 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국밥을 날라다 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뚜껑이 덮인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들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심부름을 잘 해냈다는 생각에 약간 상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는 아이에게 동전 몇 잎을 쥐어주고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평범한 웃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래 혼자 걷다가 잠깐 따뜻한 것을 만난 사람의 웃음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국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고기를 오래 끓인 냄새, 배고픈 사람을 안심시키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젊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부분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를 하고 옵니다.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이 사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멈춤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숟가락을 내렸습니다. 숟가락이 멈췄던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넘겼습니다. 익숙한 된장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객지를 떠돌며 수없이 먹어왔던 어디서나 비슷한 그 맛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가끔 마음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첫 숟가락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이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길 위에서 흔히 겪는 일이었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끓어오름이 가라앉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방바닥을 짚었지만 그 손마저 떨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그는 그대로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막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행원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들어도 이름을 불러도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싸늘하게 식어가는 젊은이의 품 안에서 노쇠로 만든 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둥근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그것을 꺼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며칠씩 그를 지켜보았던 모든 시선들의 의미가 비로소 달리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엿을 썰던 손, 밤마다 켜져 있던 작은 불빛, 그리고 사랑방에서 낮게 오갔던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막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불려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떠들썩했을 장터가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줄을 섰습니다. 주막 주인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몰랐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날라온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만 저었습니다. 더 캐물어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주막 근처를 지나쳤다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대답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누구의 입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그날 아침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조사를 나온 이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장터 한복판에서 죽었는데 보았다는 사람도 들었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살아남는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내일도 이 마을에서 무사히 살 수 있는 길인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전의 집은 대를 이어 그 자리에 있었고 조사를 나온 이들은 며칠 후면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은 하나씩 둘씩 닫혔습니다. 대문이 닫히듯이 창문이 닫히듯이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 저녁 아전의 집 마당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었고 닭이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집 사랑방의 불빛만은 그날따라 유독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무슨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나왔던 이들은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점점 짧아졌고 대답은 점점 무성의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일에 더 이상 매달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눈과 귀는 누구 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고을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알미였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못 본 척하는 것, 무엇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 그것이 이 고을에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조사를 나왔던 이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날 장터는 다시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아이들은 다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며칠 전 그곳에서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젊은이는 그저 뜻하지 않게 객지에서 죽은 나그네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도 그가 수개월에 걸쳐 모아온 증거도 그날 밤 주막 구석에서 적어두었던 기록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종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태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서랍 깊숙한 곳에 아직도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시 빛을 보는 일은 적어도 그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인상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젊은 나그네 이야기가 오래도록 돌았습니다.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유독 귀가 밝았다는 이야기. 엿을 팔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동전을 쥐어주며 밝게 웃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 이상하게도 그대를 이어온 아전 집안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은 여전히 컸고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여전히 이 고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랑방에 모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콕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나그네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죽고 나서야 눈치챈 이들이 있었다고. 그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그 고을에 왔던 것인지, 그리고 그가 적어두었던 그 기록들이 정말로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추측들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크게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 고을에서 오래도록 지켜져 온 또 하나의 규칙인 것처럼.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터의 풍경은 다시 예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그 국밥 한 그릇이 남긴 것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고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한편 그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마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봄날 낡은 옷을 입은 젊은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옷자락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집시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길 잃은 나그네 혹은 떠도는 거린쯤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특별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며칠을 머물며 마을의 사정을 조용히 들었고 어느 날 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머무는 동안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안악들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마을의 사정을 일러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귀를 열어두었을 뿐이고 마을은 스스로 자신의 속내를 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머물던 헛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덮고 자던 거정만이 한쪽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을 뿐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떠돌이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났겠거니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오래도록 못살게 굴던 아전집의 대문에 봉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위에 붙은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왔는지 굳이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일이 어느 봄날 잠시 머물다 간 낡은 옷의 젊은이로 인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느티나무 아래 말없이 앉아있던 그 사람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누구였는지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인을 붙이는 그 순간조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직 그가 앉아있던 느티나무 그늘,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마시던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전라도 산골 고을의 이야기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봄, 같은 행색의 낯선 젊은이, 같은 방식의 조용한 관찰.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밥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이 묻혔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문 위에 봉인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짐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켰고 누군가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 고을과 이 마을이 가진 결속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입을 닫는 마을과 입을 닫지 않는 마을의 차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 이야기가 한날 한시에 같은 봄, 다른 하늘 아래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함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만약 그날 전라도 산골 고을의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입을 열었더라면 그날의 결말도 달라졌을까? 그 답을 이 이야기는 끝내 들려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꾼 차림의 사내 하나가 장터에서 관아 군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건이 오가고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사내는 다른 짐꾼들 사이에 섞여 별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옷차림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졸들의 눈에는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꾼치고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달랐고 사람들을 살피는 눈빛이 미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군졸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를 내밀었지만 군졸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즘 저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다른 군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아 손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사내는 밧줄에 손발이 묶인 채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묶인 손목 위로 밧줄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변도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묶인 채로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을 뿐입니다. 왕의 이름을 등에 지고 걷는 사람이 죄인처럼 묶여있는 그 광경을 장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도 군졸들에게 무어라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서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신기해서였는지 두려워서였는지 혹은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라면 그리고 나중에 누가 저 사람 편을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따진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셈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묶인 채로 한참을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를 지나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소리, 수군거리는 말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말들. 그 모든 것을 그는 묶인 채로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내는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뒤늦게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표가 더해지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서였습니다. 군졸들은 황급히 밧줄을 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들이 이번에는 다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이도 있었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비웃던 얼굴, 자신을 묶던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던 수많은 얼굴들. 풀려난 뒤에도 그는 그 얼굴들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밧줄 자국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날 보았던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비슷한 물음이 남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나서서 무어라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길을 걸었을까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험한 산길을 걷고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들은 매번 새로운 고을의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라고. 품 안에 마패를 지니고 길을 떠나던 첫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그런 거창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눈이 되어 왕의 귀가 되어 닿지 않는 곳까지 닿겠다는 다짐. 그것은 자긍심이었을 수도 책임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풀뿌리를 팔던 노인의 눈을 보고 관아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여인을 보고 나면 그런 거창한 이유들은 조용히 가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분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찹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어떤 것.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차라리 아픔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 보여서 그것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충심도 출세의 욕심도 아닌 그저 눈앞에서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 누군가의 한숨을, 누군가의 빈 곳간을,
누군가의 숨죽인 눈물을 보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설 수 없었던 사람들. 밤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에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받고 묶이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길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더라도 자신의 이름석자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걷는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라도 산골 고을의 그 젊은이도 작은 마을의 낡은 옷을 입은 사내도 짐꾼 차림으로 묶였던 그 사람도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국밥 한 그릇에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봉인 한 장으로 마을을 구했고 누군가는 밧줄에 묶였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한 채로 그 길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 오늘 밤 그 국밥 한 그릇의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딘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그저 운이 나빴던 한 사람의 죽음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쉽게 이름 붙이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걸었던 그 발자국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누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누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저 당연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라도 산골 고을의 그 젊은이가 걸었던 길을 우리는 직접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마을의 낡은 옷을 입은 사내가 느티나무 아래서 보냈던 그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짐꾼 차림으로 묶인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이 느꼈을 그 무게를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들이 있었기에, 그 침묵들이 있었기에, 그 무릎 꿇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이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록에는 그저 객지에서 죽은 나그네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느 고을의 어느 문서에도 그들의 진짜 이름 석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걸었는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화롯불 앞에 둘러앉아 또 누군가는 긴 겨울밤 호롱불 아래에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 이야기는 조용히 흘러왔습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에 남고 비석에 새겨지고 사당에 모셔집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직 사람의 마음에만 남습니다. 더 연약하고 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책은 불에 타고 비석은 풍화되어 글자가 지워지지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들려주는 한이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어 들려드린 것도 어쩌면 그 오래된 흐름 속의 작은 한 자락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모릅니다. 직접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들도 하나둘 잦아들고 있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들도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전라도 산골 고을의 봄날도 작은 마을의 느티나무 그늘도 장터에서 묶였던 그 사내의 흙바닥도 이제는 모두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그 시절의 바람도 그 시절의 햇볕도 이제는 다시 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오늘 밤 이렇게 이야기로 남아 그 시절의 끝자락을 함께 스쳐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눈이 점점 무거워지실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애써 무언가를 생각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누워 계신 그 자리, 그 편안함, 그 따뜻함만을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들으신 이야기들은 굳이 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 한편에 조용히 가라앉도록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었던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 발자국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굳이 따져 묻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발자국들이 남긴 길 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서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길 위에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한 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잔잔히 머물렀다면 채널 옆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가볍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도 애써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짐들은 이제 이부자리 옆에 가만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생각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밤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